일단 배경 및 필요성 중에 제가 칼 폴라니하고 하버마스의 얘기를 좀 어렵게 시작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회적 경제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 활성화돼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추해 보건대 실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사회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실제 사회에 기여하기보다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쿠팡의 사례이겠죠. 그렇게 경제가 사회나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에 복무하지 못하는 이 경제가 사회로부터 분리돼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문제를 지적한 학자가 칼 폴라니입니다. 그래서 다시 경제는 사회 관계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 실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인류의 역사의 200년밖에 시간이 안 되고 나머지 그 이전은 칼 폴라니가 얘기한 실제 경제가 사회에 복무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경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버마스의 얘기인데요. 하버마스는 자본과 권력, 화폐로 인한 권력이 이제는 우리의 생활 세계까지 지배하면서 상당히 삶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 세계의 피폐함,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경제와 권력이 우리 생활 세계까지 이제 장악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의사소통을 합리적으로 해서 공론장을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회연대경제는 칼 폴라니의 경제가 다시 사회에 복무하는, 사회 속으로 들어와서 사회와 하나가 되는 그 하나의 부분이고, 우리 생활 세계의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가 사회연대 경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받아서 우리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도 이제까지 활동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에 13페이지, 그냥 이렇게 하시면 자료를 좀 보시고 앞에 PPT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합의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광사넷 안에서도 공론을 하고 있고요. 공론을 같이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 시민사회하고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조정하는 부분이고, 확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구상의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토론자들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수정하고 또 지역의 시민사회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조정하고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의 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안도 구상에 가까운 제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의 흐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저희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호혜 중심의 품앗이 경제로의 전환을 하자. 그래서 경제의 이익 중심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품앗이로의 호혜 경제로 저희가 가보자라는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하버마스의 말씀에 따라서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조직해보자. 이미 지역사회에는 거버넌스 조직들이 있습니다. 연속회의나 네트워크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사회 연대 경제를 함께 가보자, 이런 제안이고요. 세 번째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토대가 되는 사람의 성장과 관계 생태계를 구축해보자.
그래서 경제가 더 이상 사회관계를 떠나서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 경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사회관계를 생태계를 잘 구축해보자,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희 광산넷의 명칭은 광진사회연대경제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 광산넷의 이제까지 비전은 함께 사는 경제 공동체였는데, 이 부분을 함께 사는 경제 공동체와 대한사회 구축이라는 뒤에 대한사회 영역까지도 같이 운동으로, 활동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향을 위해서 5대 전략과 16개의 세부 계획을 잡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5대 전략과 16개의 세부 계약은 구상 단계이고, 이 부분에 지역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와 여러 연대단체들의 말씀을 따라서 수정 보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 관련된 사업은 호혜와 연대 가치를 동의하고 참여하는 시민 1만 명을 확보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광산넷은 사회적 경제 기업만 회원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5개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개인은 저희가 회원으로 받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기업 중심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업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고, 그 사업과 관련된 이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와 조금 멀어지는 것을 저희가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중심이기보다는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해서 1만 명의 시민 회원이 같이 참여해서 서로 협력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저희의 회원 내 시민 1만 명을 좀 확보해 보자, 이렇게 제안 드리고요. 이 시민 1만 명이 필요로 하는 생산자를 인큐베이팅 해보자. 이 1만 명 중에는 본인이 소비자로서의 필요도 있겠지만, 내가 좀 생산해서 집에서 소소하게 만든 것들을 판매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만 명의 시민이 소비자로서 또는 생산자로서 서로 호혜 속에서 상호거래를 좀 해보자. 그래서 생산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인큐베이팅을 좀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1만 명 또는 우리 지역 마을 안에서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매칭해 보자라는 게 두 번째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계획은 그런 가운데 특히 먹거리와 관련돼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건강이라든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만 명 시민을 위한 먹거리와 관련된 원료 공급이라든가 생산, 유통, 소비의 순환 체계를 구성해 보자라는 제안이고요. 원료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재 광산넷이 지방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직거래 상품을 거래하고 있어서 공동구매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공동구매라는 원자재 수급에 그치지 않고 그 구매한 원자재를 저희 안에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가공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체계를 구성해 보자라는 게 세 번째 사업 계획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아무래도 광진구의 인구도 고령화되고 있고, 특히 1인 가구가 전체 60%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돌봄과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저희의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광진 사회연대 경제에서 같이 돌봐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이 광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내과와 협력해서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자라는 제안이고요. 25년도에 의료사업 추진위가 구성됐고 26년에 추진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안에는 의료사업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건강돌봄, 상호돌봄 체계를 좀 이루고 그 의료사업의 조합원들 상호 간에 서로돌봄까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라는 게 네 번째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계획은 도시지역에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신안의 사례처럼 실제 어떤 큰 나대지를 태양광으로 하진 못하지만 우리 도시에 있는 옥상들을 연결하고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역에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자립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안에 태양광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영입, 회원사 영입이나 우리 지역사회에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같이 연대해서 지역의 에너지 사업부를 마련하고 그 에너지 사업부를 통해서 지붕마다 태양광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전략과 관련돼서는 지역 공유자산 축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년 전에 광진신협 설립을 시도했으나 정부의 제도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가 보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협의 출자금을 3년 전에 내고서 찾아가지 않으신 분, 그리고 꼭 신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출자금을 남겨두신 분이 꽤 되시고요. 그 금액은 1,000만 원이 아직 넘습니다. 그래서 신협과 관련된 제도 기반이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에 광진 신협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제안이고요. 다음 7번째 계획은 시민자산화 확대입니다. 이 시민자산화와 관련돼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진 주민연대가 있는 그 건물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같이 돈을 모아서 자산화한 건물입니다. 이번에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들한테 필요한 공동체 주택을 좀 같이 만들어 보자.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1인 가구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체 주택을 좀 만드는 시민자산을 좀 확대해보자라는 계획이 7번째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공유자산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자전거가 서울시에서 공유자산으로 내놓아서 편하게 쓰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시민들이 필요한 공유자산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사용해보자라는 게 8번째입니다. 다음은 하버마스가 얘기한 민주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9번째 계획으로 사회연대 경제, 협치,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조례를 재정 운영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는 아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다시 살려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광진사회연대 경제에서도 함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보자라는 제안이고요. 그리고 민민 거버넌스와 민간 거버넌스의 운영체를 좀 더 확대하고 구성해서 운영해보자입니다. 지금 민민 거버넌스는 광진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있고 광진 복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거버넌스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민간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실제 생활세계를 변화시켜내고
그 생활 세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까지도 같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버넌스 체계에서 좀 만들고, 그 거버넌스 체계에서 이루어진 여러 담론과 의제를 사업화하면서 실제 경제 문제까지 같이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사업계획은 시민의 시민주권 강화인데요. 지역의 정치력을 저희가 좀 확대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실제 시민들의 필요한 또는 사회연대 경제에 필요한 환경과 조성을 좀 만들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봐서 그런 활동을 활성화해서 제도 개선을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에는 시민 성장과 관계 생태계 구축과 관련돼서 저희 시민들이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교육 사업들을 좀 진행해보자라는 이야기인데요. 광드라곤이라고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했던 아카데미를 좀 더 확대해보자라는 제안이고요. 북살롱이라고 책 읽는 모임입니다. 이 책 읽는 모임도 좀 더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해보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처럼 광진 포럼을 진행하듯이 매년 빠지지 말고 광진 사회연대 경제 포럼을 정례화해보자라는 제안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연대 경제를 하려면 실제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품은 아직 연대를 하기에는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하기 위한 성찰 프로그램 또는 영성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자. 이 부분을 새롭게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관계 생태계를 구축해서 경제가 다시는 사회관계에서 떨어져서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관계 생태계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16번에 타임뱅크를 해보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타임뱅크를 통해서 서로 간에 1시간씩, 1시간을 1달러로 계산해서 시간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원하고 호혜관계를 맺어서 도움을 주게 되면 1달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1달러가 교환되고 그리고 그 교환된 것들이 지역사회 관계를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타임뱅크를 진행해보자라는 내용이고요. 이 타임뱅크는 자원봉사입니다. 1시간을 내가 자원활동을 해주고 거기에 1달러를 받는 구조라서 경제적 이익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진 사회연대경제에서 타임뱅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 경제가 이익 중심으로 가지 않게,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체계가 19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가 기존의 돌봄분과, 교육분과, 주거복지분과, 유통분과, 먹거리분과 이렇게 분과가 5개 있고 환경분과까지 합치면 6개 분과인데 주로 기업들이 모여서 사업 내용을 이야기하는 회의 구조인데, 이 사업 내용을 이야기하는 곳은 사업부로 아예 분리를 하고 이런 분과를 지역사회의 시민들한테 열어서 돌봄 문제와 관련된 돌봄 거버넌스, 교육 문제와 관련된 교육 거버넌스 이렇게 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공론화되면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부에서 이야기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풀 수 있는 부분은 지역의 시민사회에 협력해서 연대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는 경영 서비스가 밑에 세무, 법률, 경영 지원, 유통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인의 사회 서비스까지 확장해서 돌봄 사회 서비스도
같이 1만 명의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내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저희 네트워크에 광산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오늘 이제 광진 포럼은 저희 부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데 그런 광진 포럼과 같은 위상의 타임뱅크 센터라든가 연대를 위한 성찰과 영성센터를 추가로 센터를 좀 만들자라는 것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집행위원회가 저희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집행위원회를 좀 확대해서 지역에 사무국이 필요한 사무 역할이 어려워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네트워크나 지역의 여러 단체들 이런 것까지 같이 연대해서 협동사무국을 좀 같이 운영해보자라는 제안이고요. 그리고 회원 자격을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단체,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하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새로운 협력 체계도를 보시면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거버넌스 체계이고 오른쪽에는 사업 체계로 이루어져서 사업이 지역사회의 사회 문제와 떨어져서 별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사무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각 센터들이 그렇게 신협뿐만 아니라 센터들이 사무국을 좀 같이 협력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모델이고 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민사회 또는 시민 돌봄 서비스를 같이 좀 제공해 보자라는 구상과 제안입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